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어제까지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만 너무 움직여서 제가 어제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하면서 이틀 전에도 시장 난장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반드시 제가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공개방송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는 원래 겨울철이 시즌인데 지금 뭐 물론 그 누가 되든 간에 그죠? 트럼프가 되든 간에 아니면은 바이든이 되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를 분명히 이 중점으로 두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대선 전에도 계속 공약들이 그 오바마 케어를 이어서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섹터들과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제약주가 어제도 되게 약세를 보여서 야 이거는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거 시장이 안 올라갔으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코스피가 지금 연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제약주가 안 가? 물론 제약주가 안 가진 않았습니다. 어제 셀트리온부터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화이자 관련주 해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잘 움직였는데 나머지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야 이거는 분명히 갈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뭐 완벽하게 강하게 그냥 불이 다 당겨졌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오늘도 보게 되면 한국 유니온제약, 그다음에 BC월드제약, 거기다 경동제약, 신일제약 그 외에도 지금 제약주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급등을 하거나 지금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주들은요. 이 겨울 동안 그래서 올해서부터 해서 내년 2, 3월까지는 계속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슈가 없다가 뭐가 새로 생기든 기존에 있었던 이슈가 됐든 이슈가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해요. 오늘도 보면은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아직 제약주는 시작도 안 했고요. 제가 볼 때에서는 11월 달 어느 정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시동을 좀 걸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제약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얘기가 나올 때 조금 의구심이 든다. 뭐 이동도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보관도 굉장히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화이자 CEO가 그 날 발표하는 날 대량으로 물량을 던졌다라는 기사들도 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좀 냄새가 좀 난다, 좀 별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하게 근데 이게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게 되죠. 할 수밖에 없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 치료가 안 나오고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예방률에 대한 얘기만 나와주고 있는데 정작 그 코로나 치료제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들든지 면역 체계가 좀 떨어졌던 사람들이 걸렸을 때 중증 환자가 됐을 때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치료제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모든 종목들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제약주가 다 죽는 게 아니고 모든 제약주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어제 얘기 나왔을 때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달 내에서 뭐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제넥신도 국산 백신으로서 올해 이제 임상 1상 지나가고 뭐 2상, 3상 내년 뭐 진행을 한 다음에 내년 9월에 나올 거다. 이 모든 이제 얘기들이 호재 뉴스로 받아지면서 그 기대감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그렇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3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아직 겨울이 이제 시작이에요. 미국도 이제 시작인데 치료제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다 기대감이고 막상 나온다고 했던 애들도 나왔더니 부작용. 중국 것도 그렇죠. 나왔더니 부작용, 사망자 생기고 이래버리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서 제약주의 흐름들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 마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내일서부터 이제 13일 내일서부터 해서 이제 과태료 10만 원 부과가 되는 이제 계도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 그래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마스크에 대해서 지금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미국의 이제 확진자가 사상 최대로 지금 너무 많이 급증을 해버리니까 아마 강경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사도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요거에 대한 이슈가 내일 이후서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제약주들의 흐름들은 코로나 관련주들, 수혜주들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이고 차트적으로도 바닥에 있으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차트를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자 코스피 시장은 안 빠졌어요. 빠진 거 없습니다. 양호하고요. 어제 올라갔던 부분에 약간 쉬는 부분인데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여전히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그저께 5일선 한번 이탈해가지고 야 이거 조정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나 싶었더니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우존스도 여전히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고 일본 증시 오늘도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증시도 빠질 생각 별로 없어 보이고 독일, 뭐 대만, 뭐 홍콩, 유럽 모두 다 강세인 시장에서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이라서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지거나 뭐 빠지거나 할 흐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좀 차별화가 좀 나오긴 하지만 코스피 연고 좀 나왔고요. 어제까지 업종의 모든 업종들 철강, 조선, 건설, 조선, 뭐 화학, IT 모든 업종들이 다 강했기 때문에 얘네들 죽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조정받으면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로 나오면서 이 모든 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지수는 신고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연내 신고점 말고 2607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려면 모든 업종들이 다 움직여야 돼요. 이게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업종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업종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역시 대형주는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B 프로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최근에 2, 3일 동안 바닥에서 몇 프로가 올라갔냐면 거의 7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고요. 제약주의 흐름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종목들도 오늘 잠깐 영진약품도 움직이고 어제 한올바이오도 움직이고 뭐 한독, 동아약품, 뭐 국제약품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꿈틀꿈틀거리는 거고요. 이게 내년 2월달, 3월달까지 제약주들은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뚫었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수익을 많이 내주는 이제 섹터들이 될 거예요. 원래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근데 대형주들은 차근차근 올라가고 차근차근 조정받고 또 차근차근 올라가고 조금 지루하지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이런 이제 테마주의 이제 수익률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흐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매적으로 화끈한 쪽은 역시 테마주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섹터들 움직이는 거 보면 어제 빠졌었던 태양광, 풍력주들을 움직여주고 있고 2차 전지도 움직이긴 하는데 2차 전지 움직임이 그렇게 세지를 않아요.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그나마 제일 강한 쪽이 삼진 L&D 2.3%짜리랑 MK전자 이제 수소차죠 2.4%짜리 그리고 영화테크도 한 6% 정도 좀 올라가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이 뭐 6% 올라가는 거 있지만 제약주만큼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7%, 5%, 10%, 12%뭐 이렇게 BC월드 제약처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튀는 흐름들은 오늘까지는 아직은 2차 전지에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적당히 빠졌던 부분에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역시 제약주들은 한 번 움직이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이게 지금 11월 12일이잖아요. 아직 시작이 아니에요. 지금 시작이 아니고 본격적으로는 12월 달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워밍업 단계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워밍업 단계인 거고 이제서부터 슬슬 움직이면서 12월, 내년 1월, 2월에서는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한번 이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셀트리온이 여기서 죽지 않고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는지.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는지 혹은 정고점 돌파를 지금 안 하더라도 얘네들이 죽어 내려가는지 죽어 내려가면 제약주들 다 죽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형주들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도 있을 거지만 SK케미칼 이런 이게 대장주들이 죽어 내려가면 그때에서는 제약주를 조심해야 되지만 얘네들이 죽지 않고 고점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다가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제약주들이 굉장히 센 강풍이 불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직 코스닥이 여기 고점 여기가 878자리인데요.
여기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매매가 유리해요. 그래서 올라오면 팔아줬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는 이런 매매가 유리하지만 여기 878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낙폭과대 매매가 유리하지만 저걸 돌파하게 되면 그때 매매가 아니고 끌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조금 세분하게 나눠드렸으니까 아직까지는 매매가 유리한 장이다. 제약주가 됐든 뭐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아직까지는 매매가 유리한 장이지만 저걸 돌파하는 순간 그때에서는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의 시장 얘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